안녕하세요. 진약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의뢰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. 뭐냐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라는 거예요.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의사가 처방했고 또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약을 자기가 사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용 절차 안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 부작용 때문에 정말 최고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생기는 분도 있고, 안 그렇더라도 한참 동안 그 병원에서 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, 그래서 상당히 비용과 그런 것들, 그러니까 비용도 발생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, 말하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. 저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서 이것을 관장하는 거예요. 이게 요 단체가요, 요 국가기관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라는 곳에 있더라고요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.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안전망이지만 본의 아니게 그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올 수 있잖아요. 모든 약에는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.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. 부작용이 다 있어요. 크고 적고의 차이고, 그것이 이제 너무 컸을 때는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고 하잖아요. 이미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타이레놀 같은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을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거나 또 지극히 정상적으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된 약을 내가 구매를 해서 그 약품의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.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? 보통 우리가 의약품이나 병원에서 의료사고나 이런 것이 생겨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감히 엄두도 안 나고 못 하는데요. 이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간편하게 그냥 피해 조사, 그리고 정말로 그 약 때문에 인한 결과가 맞는 것인지, 인과관계 있죠. 그 원인에 그 의약품 때문에 생긴 결과인가, 이 부작용이 그것이 그 의약품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지 그것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요, 그냥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. 보상금이.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, 좀 끔찍하지만 돌아가신 분이면 사망일시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제가 여기 받은 서류에 보니까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예요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그리고 장례비, 돌아가셨다면 장례비,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 임금의 3개월치가 장례비로 나와요. 그리고 만약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장애일시 보상금도 장애 등급에 따라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았더니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받은 그 치료비,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치료비 전액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. 입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.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대요. 이런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? 저도 이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궁금했는데요. 이게 의약품 제조업체 아니면 수입업체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국가에 내는 부담금이라는 게 있대요. 그러니까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는요,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따른 위험성을,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업
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이제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수익금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이런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이제 받는 거죠.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 피해자에게 유족이나 아니면 피해자 그 본인에게 구제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 거죠. 제가 여기 저희 자막으로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볼 수 있는 전화번호랑 또 홈페이지 주소 이런 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약국에서 환자들 보았을 때 이게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생기는 부작용, 제가 제일 크게 느낀 부작용은요, 아스피린 부작용이었어요. 저는 그랬어요. 아니면 당뇨약 같은 거 있잖아요. 당뇨약 중에서 특히 부작용이 심한 당뇨약이 있거든요. 갑자기 뭐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,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출혈 부작용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거를 처방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뇌경색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에 아스피린이나 아스피린 그 계열의 항혈전제를 처방받아서 먹는데요. 그것이 출혈 부작용이 있어요. 그 출혈 부작용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. 그 출혈 부작용 때문에 제가 생명을 잃은 분도 제 주변에서만 꽤 여러 명 보았는데요. 이런 거를 여기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기왕에 뭐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그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 외에도 무슨 이런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특이 체질이신 분들, 그런 분들 항생제뿐만 아니라 또 무슨 통풍약 중에서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. 그 약에도 이렇게 특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 사례들이 여기 쭉 나오더라고요. 이런 분들 또 무슨 몇 가지 다른 약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례가 또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거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. 항암제는 본래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 쓰는 거잖아요. 그거를 피해 구제를 하려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 빼버린 것 같고요.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전에 국가에서 시행한 그런 국가 백신 있잖아요. 예방접종, 뭐 코로나 예방접종 그런 거에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왜 먹는 약으로 긴급 승인된 게 있었죠. 그거는 요 제도에서 좀 확장해 가지고요,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.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 문턱이 높아서 의료보험 카드가 없으면 병원 가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.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의료보호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. 그것이 또 너무너무 좋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거보다 좀 더 치밀한 사회안전망, 이렇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문의도 해보시고,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